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경찰 역사 순례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참된 경찰 정신을 배우는 경찰 역사 순례길이라는 게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2월 달에 동해안의 이 해파랑길을 걷는 중에 동해경찰 역사 순례길이라는 것을 우연히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해안 채소를 오늘날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것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이렇게 순례하는, 그래서 이런 곳이 있구나 했는데, 이 북호역에서도 경찰 역사 순례길 이런 스탬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역사 순례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찰 역사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각 지역 경찰청마다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전국의 41개소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경찰 역사 순례길 코스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경우는 12군데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경우는 9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오늘날의 이 민주인권 국가 안보에 앞장서고 있는 이 경찰들의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패스포트가 마련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순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경찰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순례 코스를 실제로 어떤 코스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9개 코스가 서울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국립서울현충원부터 시작을 해서 백범김구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경찰기념관, 경교장, 경찰박물관, 나석주 의사의겁터, 자문고개, 국립 4.19 민주묘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백범김구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석주 의사의거터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하나씩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립현충원 안에 여러분들 경찰 묘역과 더불어 경찰 충원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이곳에는 6.25 사변 전후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839기에 달하는 분들의 묘역과 더불어 경찰 충원탑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국가적인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경찰은 단순하게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군인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지키는 데 이렇게 일조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례 코스의 첫 번째로 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 오늘날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시초가 됐던 것이 일제 경찰 강점기 때의 경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바로 일본 식민지 지배를 위한 핵심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특히 1919년에 임시정부의 경찰을 오늘날의 우리나라 경찰의 효시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찰의 뿌리로 이렇게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임시정부 당시의 경무국 초대 경무국장이 바로 이 백범김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의 어떤 의미에서 뿌리로 이렇게 백범김구 선생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분이 이후에 근무를 하셨던 경교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경교장 안에 백범김구와 관련된 전시물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분이 근무를 하셨던 이런 공간과 더불어 마지막에 그분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 현장이 복원이 되어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경교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찰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순례 코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아픈 우리의 역사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남영동 공안분실이었었죠. 현재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박종철 물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졌었던 바로 그런 현장이었었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 자리를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공간으로서 우리 민주경찰이 지켜야 될, 또 이 기억해야 될 공간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직선제 개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5년 단임 체제로서 오늘날까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경찰청 앞에 전사 순직한 경찰관 13,700여 분의 명패가 각인된 순직자 추모벽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어서 경찰 기념공원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장 큰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분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시 옮겨와서 돈이문 쪽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독립문 쪽으로 옮겨온 경찰 박물관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찰의 오늘날까지의 모습들을 한 공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전시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단계별로 경찰의 모습들을 하나의 역사로 담는 전시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 동양척식회사와 더불어 적산은행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일제로 입구에 지금 하나은행 본점 건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나석주 열사의 동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임시정부 경무부 경호원 출신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민주경찰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이루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나석주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1968년도에 바로 1.1 사태가 되겠죠. 이 당시 이 창의문을 거쳐서 청와대를 습격하러 들어왔었던 바로 이 김신조 등의 일당들을 최종적으로 막아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최규식 중경과 정종수 경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196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그런 현장을 지켜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1.1 사태였고, 이 두 분의 경찰이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민주화 인권으로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바로 중요한 이런 역사적인 현장들을 순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 순례길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관학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4.19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반민주적인 이런 선거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인 이런 노력에 당시 경무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래 이것에 경무대를 지키던 들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발포가 이루어졌던 당시에 청와대 앞에, 현재 청와대 앞에 발포 현장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아픈 기억이 되는 바로 이런 경찰들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경찰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큰 교훈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4.19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4.19 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경찰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역사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경찰 역사 순례길 중에서도 9군데의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순례 코스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